네, 현재 시간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변동이 좀 많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좀 더 코스닥 쪽이죠. 현재 1.55%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중 저점 대비 한 1%포인트 가깝게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무엇이 중요할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방송 딱 시작하기 직전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서 두 분도 체크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오늘 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 두 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에너지 방산주가 있고요. 아니다, 전쟁 그만 보자, 전쟁 외에 주목해야 될 우리의 찐 이슈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조금 전에 그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 통행 재개를 위해서 일시 휴전 합의 소식이 나왔어요. 물론 제가 짧은 시간 찾아봤더니 휴전에 대한 이야기로 좀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가자지구에 있는 몇몇 외국인들의 대피를 위해서 일시적인 합의다.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던데 화진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이 특히 증시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슈를 갖고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주제가 에너지 방산을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유가보다 천연가스가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오늘 대성 에너지가 상한가를 갔다가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가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집트 이제 남부 쪽에 이제 오늘 개방을 위해서 이제 일시에 대한 휴전을 합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이쪽에서 이제 GS 글로벌처럼 이제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큰 확대 속에서 오늘 또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세에 대한 축소하는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란이 뭐 주말 사이에 또 한 번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가자 침공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좀 언급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게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 대한 예상치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대응하는 구간을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가나 이런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결국에 방산주나 특히 오늘 같은 흥구석유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흐름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도 한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12월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 전쟁은 2월달에 벌였습니다. 그 두 달 동안에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블룸버그나 해외 시장에서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만큼 이번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속보가 나오고 나서 하마스 쪽에서는 아니 우리 합의한 적 없는데 라는 반박 기사를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풀리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변동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이 이슈를 다룬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지 탑3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탑3 보시면 김민수 대표님은 대상을 탑픽으로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유니드, 흥구석유, 이화진 과장은 S-오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흥구석유 나왔습니다. 대표님, 네. 유니드랑 흥구석유까지는 무슨 관점인지 알겠는데 대상이 탑픽이라는 게 좀 의아하네요. 네. 대상을 받아야죠. 네. 그런 쪽에서 네. 일단 지금 나왔던 얘기를 잘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이게 민감하게 보셔야 될 쪽인데 이제 시장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 가자지구를 보게 되면 밑에가 있고 위에가 있습니다. 지금 전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한쪽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대피를 한다고 해서 밑에를 약간 열어준다 아니면 뭐 임시 휴전 얘기가 나와도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거긴 잠깐 쉬고 레바논 쪽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집중을 하는 쪽이 약간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이쪽이 하마스가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좀 아까 나왔던 CNBC 보도입니다. 네. 예,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을 좀 더 공격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약간 또 전황이 바뀌는 분위기인데 이게 임시 휴전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가지고 좀 시장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전쟁 관련주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대표적인 에너지, 뭐 사료, 비료, 거기다가 또
에너지는 핵심적으로 아마 가스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쪽의 변화 그리고 또 음식료 쪽도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 중에서 탑픽으로 꼽았던 대상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3분기 실적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라이신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현상과 함께 실적의 변화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상을 가장 그래도 관련된 쪽에서 뭘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직접적으로 유니드 같은 경우는 계속 갈까요? 네, 유니드 같은 경우는 석탄 가격의 상승, 특히 지금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체재 또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 그에 따라서 암모니아 중요성, 그에 따르면 항상 이게 저희가 봤던 공식이죠. 네. 그와 함께 유니드의 강세가 눈에 띄고 마지막으로 흥구석유는 그냥 무지성으로, 네, 그냥 시장에서 테마니까 전혀 개인적으로는 뭐 이쪽이 해당되는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도 실체는 없다라고 판단 들어도 약간 시장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유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 뭐 대성에너지, 지에원 에너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 때문에 그래도 그냥 시장이 약한데 단타나 좀 쳐볼까라고 하게 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유니드,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선택한 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김민수 대표님의 픽보다는요. 그 표현 좋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여기 3위에 똑같이 흥구석유를 올려주신 이화진 과장님이 있고요. S-오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S-오일이 탑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유가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동의한다라는 걸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건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결국 중국에서도 1억 위안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석유 소비에 대한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번 겪었던 흐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흐름이 조금은 물론 4차 중동 전쟁은 16일밖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이번만큼은 한 달 이상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100 이상은 좀 상방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대략 한 9조 정도 좀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달 2분기 때 워낙 이제 못 나왔던 실적이 3분기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정제 마진 스프레드에 대해 자체가 계속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해외 수출도 계속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EV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당연히 석유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결국은 이 가스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80에서 $100 사이에서만 준다고 해도 충분히 이제 S-오일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적 개선이 크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마 3분기 실적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좀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방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0 돌파까지 생각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80에서 $100 이 고유가만 유지하더라도 S-오일의 그렇죠. 경우에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우리가 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봐도 될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탑픽이었고요. 그럼 S-오일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좀 강한 돌파가 그래도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일단 한 85,000 정도를 보고는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주변에서 언론에서도 이제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빨리 끝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80 초반까지 가격의 흐름이 나왔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아마 2주 뒤 아니 2주 뒤쯤에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컨센보다 또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워낙 그동안 이런 정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5군데 아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거를 증설하는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아람코 입장에서도 이제 S-오일에 계속 투자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유가가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S-오일의 이런 정제 기술을 통해서 이제 국내 매출이 대략 한 48%고 해외
조치율이 훨씬 더 많은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서 정제 기술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또 해외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4분기 때 이게 계속 이어지는 여부가 좀 그래야 저 주가가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85,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두 분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이 전쟁 테마주, 전쟁과 관련된 종목으로 집중을 하실 건지 전쟁 외 이슈들을 보려고 하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이슈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는요, 실적주와 HD 현대일렉트릭을 같이 보자. 다 짝을 지어주셨네요. 삼성중공업, 펌텍코리아 이렇게 실적으로 집중해 보자라고 했고 이화진 과장님은 테슬라 실적, 에스모 학회 그리고 엔터주들의 아티스트 컴백 뉴스를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그 세 가지 그래 탑3를 주셨잖아요. 네. 그것과 오늘 전쟁 외 주목해야 될 이슈 탑3 요 셋 중에 후자입니다. 네. 네. 후자가 더 이유는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런 상황 쪽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뭐 계속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또 약간 길게 늘어지게 되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겠죠. 네, 그랬었을 때 물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시장이 그래도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여기서 뭘 집중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승전 실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 이런 시장의 위축 때문에 약간 소외되고 잊혀지고 잘 못 보고 있을 때 저희는 훅 공격해서 그런 자리 쪽으로 어느 정도 실적 흐름들과 함께 주가 탄력성 회복되는 부분들을 대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이슈가 아니고 종목으로 뽑아버렸네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반론으로는 사실 지수가 무너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좋은 실적도 반영을 못 해주지 않나요? 노노노.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장이 약간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같이 빠지겠죠. 같이 빠졌다가 그럼 가장 먼저 일어나는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오히려 발표될 실적에 따라서 생각보다 상반기도 좋았고 네. 하반기도 괜찮고 여전히 내년에 따른 실적에 대한 변화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그쪽에 대한 탄력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분위기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숫자가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화는 여전히 시장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체크해 보자. 똑같은 실적에 집중하지만 이화진 과장은 또 테슬라 실적을 꼽아 주셨어요. 그 말은즉슨 이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에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 뭐 LG 엔소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테슬라가 그동안 가격을 인하를 해오면서 실제로 전반적인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격 인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MS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성자가 되겠다는 흐름 속에 테슬라가 실적이 굉장히 잘 넣을 수 있을 건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추세에 대한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테슬라 실적 발표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주도 섹터가 아예 거의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번 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테슬라 실적 발표에 모든 시선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름 잘 선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낮아진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그걸 좀 용납해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는 사실 그동안 빠져왔던 거는 물론 차익 실현 물량도 있었겠지만은 그동안 양극재나 이런 리튬 가격에 대한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선방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 횡보하는 방향을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요소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건데 만약 여기서
그래서 테슬라가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데 계속 이런 양극재가 계속 생산을 낸다고 해서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재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은 부진이 아니야. 결국에는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엔터와 아티스트 컴백도 같이 보자고 했는데 이건 좀 작은 이야기 아닙니까? 네, 작은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시장 규모는 저는 이게 계속 이제 커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긴 하지만은 향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콘서트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엔터사들에 대한 밸류 자체가 20% 이상 상향을 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4분기에 컴백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신인도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엔터사들도 조금씩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민수 대표님은 전쟁에 주목해야 될 이슈로 실적 그리고 3개 종목 꼽아주셨고 이화진 과장님은 이슈를 3가지 꼽았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실적, 두 번째는 에스모 학회, 세 번째는 엔터 컴백이었거든요. 네. 그 셋 중에 하나 좀 꼽아달라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중요합니다. 오늘 뭐 제가 말도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답변하는 게 급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네. 테슬라 실적이요? 네, 테슬라 실적인데 테슬라는 걱정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물론 이제 저희가 보통 볼 때 테슬라의 이제 GPM이라든가 마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중국 쪽에서 점유율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부진함을 나왔어도 아마 예측하던 수준 정도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하지만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국내 2차 전지와 같이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옵니다. 이게 나와서 QA 확대, 특히 용량이 더 커진 배터리를 장착한 사이버 트럭이 인기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의 반전의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기 시작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이제 향후 계획 한 2달 뒤에 사이버 트럭 혹시나 모르죠. 또 이제 머스크 형님이 이렇게 쫙 운전하면서 나와서 또 시장에서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아마 모멘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도 같이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68% 내림세, 코스닥은 1.46%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플러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뒤흔든 건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간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만약에 지상전이 임박했다, 이게 확전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때는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다시 한번 위험자산 회피 선호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도 직격탄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간밤,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의 뉴욕 증시의 경우에도 버티다 갑작스럽게 나스닥 1%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것이고요. 과연 오늘 시장은 정확히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10월 16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도로 2,420선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 낙폭을 조금은 만회를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대 하락하며 2,43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도 이어지며 전거래일 대비 1.4%대 하락하며 810포인트 선에서 오늘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둘러싼 이 지정학적인 우려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LS 그룹주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베트남 국영기업과 손을 잡고 베트남 해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며 지난주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도 이 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LS 네트워크스가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LS 전선아시아가 16%, 마린솔루션까지 3% 강세로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급락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상장 주식 약 14%에 해당하는 보호 물량 예수가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면서 이 필 에너지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4% 가까이 급락하며 25,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편 모 회사인 필 옵틱스 역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6% 하락하며 9,270원에 오늘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 필 옵틱스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 확인해 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 2%대 하락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에코프로비엠이 1%대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 전환하며 오늘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오늘 석유주는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갈등이 커지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흥구석유는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23% 넘게 급등하며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국석유도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10% 가까이 급등하며 16,540원에 시장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1,353원 70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자리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많진 않지만 2천억 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2천 계약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봤는지 김민수 대표님 먼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나 싶었더니 역시나 그렇게 크게 줄이진 못합니다. 네. 그에 따른 변화는 외국인들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전혀 지금 오늘 보여줬던 포지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선물도 한 2,500개 마이너스, 현물도 2,000억대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장중에 나왔던 호재보다도 우리는 우리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에 대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변화가 좀 더 우위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아직까지는 잡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거는 한 2,435선이 중요한 또 단기 지지권 역할인데 네. 거기는 아주 살짝 올라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환 관련된 부분보다 어떤 금리 관련된 변수들 이런 것들이 안정권이 들어와야 외국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계속 수급 체크하고 시장 변화 체크하고 좀 피곤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지수가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좀 밀린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실제로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유하진 과장님. 네. 오늘 그래도 장중 저점보다는 올라왔던 배경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정부가 일시적으로 좀 휴전 합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낙폭은 줄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우린 동의한 바 없다라는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완벽하게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리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포지션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내일장 역시도 불안감이 좀 많은 시장일까요? 아니면 오늘 좀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왔으니 기대감을 좀 키워봐도 될 만한 시장일까요? 아마 당분간은 오늘 같은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진공하지 그게 대한 휴전 합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늘 외국인 선물에 대한 흐름도 그대로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3시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3,000억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억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을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길어지냐 안 길어지냐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가자 지구 남쪽에 있는 이제 휴전을 일시적 휴전을 합의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남쪽 쪽에 있는 이제 피난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합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 자체가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야 좀 알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작년에도 그랬듯이 외국인 선물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장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좀 지속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흐름들이 아마 내일도 물론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흐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내일도 오늘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런 불안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거다. 아직 저희가 뭐
전쟁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보다는 대피를 위한 일시적인 휴전 같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오늘 특징주로는 또 LS전선 아시아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베트남과 맞손을 잡으면서 급등을 했고 오늘의 경우에는 또 싱가포르 초과합 케이블 수주 이야기도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이런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연출이 됐거든요. LS전선 아시아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홀딩하는 게 좋을지 주시죠, 의견. 저는 일단 LS 그룹 자체에 대한 이런 시너지는 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이제 LS와 이제 LNF가 이제 새만금에 이제 관련된 이제 전구체 이제 관련 이제 조인트 벤처를 이제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너지를 결국에는 이 LS 그룹 자체가 덩달아 같이 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LS 그룹은 좀 단기적인 흐름보다 좀 중장기적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내일 들어간다는 입장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오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진입은 조금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그룹주 봤고요. 오늘 새로운 테마주가 또 하나 형성됐습니다. 브롬 테마주였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90%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브롬이라고 하네요. 이것에 대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 소식에 한창 산업은 상한가 마감을, 코오롱 플라스틱은 13.35% 급등을, 대정화금은 3.9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김일수 대표님, 이 브롬 네. 테마주가 같은 테마인데도 어떤 종목은 상한가로 마감하고 어떤 종목은 윗꼬리가 너무 길고 이 테마주에 대해서 좀 연속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시장이 약한데 또 떠오르는 약간 신선한 테마주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갈 때 움직였던 대표적인 상황은 그거죠. 지금같이 어떤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부각받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입 쪽이 거의 뭐 99.6% 차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다변화된 업체 쪽으로의 어떤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또 똑같습니다. 전황이 약간 긍정적으로 변한다, 안정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주가 무너질 거고요. 네. 올해 여전히 큰 변화 없다 그러면 내일도 또 매매 기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종목이 뭐 한창산업이나 좀 작은 종목들, 뭐 JI테크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왜 이쪽이 강했냐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시총이 작아서 오히려 매수세가 한 번에 몰려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쉽다 보니까 그런 것뿐이지 이게 뭐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클 것이다 이건 아직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가능성 때문에 먼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이 약한데 모멘텀을 찾는다. 내일도 관심 종목에 두고 지켜보시되 완전히 무너지는 거는 또 이제 전황에 따라서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유보적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장에서 테마주가 나왔고요. 이 테마주들도 역시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나온 이 일시적인 휴전 합의 소식에 주가가 또 오후장에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난 종목들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해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특징주로는 실리콘2를 볼게요. 실적 기대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61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장은 또 갑작스럽게 14% 넘는 급락을 보여줬어요. 실리콘2의 이 오늘장의 급락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유 없는 급락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유를 찾아볼 수 있나요? 뭐 일단은 뭐 오늘 여러 코멘트가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뭐 성난시 수출 데이터에 이제 MON 기준으로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국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수출 데이터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빠졌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실적은 나와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게 실적에 대한 우려들에 대한 이제 루머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이게 수급상으로 굉장히 조금 크게 변동성을 확대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리콘2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모 애널리스트도 이 코멘트를 이제 남기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없다라고 했던 만큼 이런 실적들은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2 오늘은 좀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차실현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추가적인 흐름은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김민수 대표님은 또 화장품주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주셨고 실리콘도 저희가 몇 달 전에 또 공략을 했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차익 매물입니다. 뭐 수출 지역별 뭐 구로구 뭐 이 성남 뭐 이거 지역에 따라서 그 나오는 거 가지고 유추해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릴 거였으면 이렇게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실을 맞이해서 나왔던 변화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실적 기조가 흔들린다고 보는 거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일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 변화를 보는데 물론 이제 실리콘2가 노출되는 흐름이 이제 K뷰티의 강점, 네. 특히 미국에서 먹히는 가장 큰 강점은 가성비입니다. 근데 그게 흔들릴 것이냐 안 흔들릴 것이냐에 대한 관점인데 영향은 살짝 있다고 보지만 아마 ODM 업체 쪽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불고 있는 어떤 레어뷰티에 대한 효과 그리고 또 민디 브랜드에 대한 효과를 생각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수혜가 높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일관성이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테마장으로 뒤죽박죽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걸 따라오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화진 과장님, 오늘 장과 내일 장 예측까지 해주시죠. 네, 뭐 결국에는 지금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진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한유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또 되돌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계속 꾸준하게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고 결국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국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 또 한 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시작된 시점에 이스라엘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속보 하나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에 뭐 에스모 학회나 뭐 테슬라나 여러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벤트가 있지만은 또 이것보다 더 큰 결국에는 이런 소재단이 있는 게 결국에는 전쟁 이슈입니다. 결국 전쟁 이슈가 시장을 눌러버리는 힘이 더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의 선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좀 시장이 되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학회 실적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이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앞서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장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오는 피해 나오게 되면 솔직히 다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적인 거는 어떤 매크로 지표나 관련된 쪽이 약간 벗어나기 시작해서 개선만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부각될 거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수출 괜찮아진다. 그리고 또 반도체 돌아온다. 그리고 또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했다. 라는 쪽에 대한 근거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다. 대응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마 변동성이 막 크면서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점심 든든히 드시고 너무 시장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나는 이거는 지켜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계속 확인해 가면서 가시는 가족 잘 살아남자 네. 버티자 이상입니다. 각계 전투에서 살아나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장 정리 마무리해 볼게요. 설명 고맙습니다.